솔직히 말하면은 선생님이 좋으시면 정말 최고인데 근데 저는 오히려 제 단점을 썼던 기억이 있어요. 인성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그럼 대학을 붙지 말았어야 되는데 니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16학번 박준희입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 언어 문명학부 18학번 이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18학번 김영은입니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19학번 장현우입니다. 자율활동. 오, 저는 망했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이거는 나를 소개할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었어. 맞아. 사실 만약에 그거 쓸 수도 있어. 학교에서 누구나 체육대회 가고 수학여행 가고 수련회 가는데 이걸 가지고 그 안에서 이 학생은 뭐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가서 뭐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운 막 누가 안 배워 그거를. 맞아. 나도 그런 거밖에 없어. 근데 난 칠판당번 했어가지고 칠판당번 되게 열심히 했어. 그래서 그거 적어주셔가지고 미화 칠판당번. 조금 기억에 남는 거 학생회 활동, 그다음에 도서관 프로그램, 학급 스터디, 뭐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거는 사실 되게 중요했던 건데 자율활동에 들어간 거라서 그냥 소홀히 하기에는 컸지요. 저 같은 경우는 대회 말고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로 채웠던 것 같아요. 뭐 학교에서 강사님들 모시고 하는 뭐 인문사회 캠프도 있었고 아니면 뭐 골든벨 대회 같은 거 볼 때 사회자 본다 해가지고 사회자 지원해서 사회자 쓰기도 하고 이제 그런 활동들이 자율활동에 많이 들어갔었죠. 근데 자율활동은 이제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 정말 다른 친구보다는 양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율활동은 학교에서 이 친구가 얼마나 성실하게 생활을 했는지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척도라고 생각해요. 이 학교에서 어떤 특색 프로그램이 있는지 보려면 자율활동을 보면 되니까 자동으로 채워지지만 중요한 내용들. 전공과 관련 있어야 할까요? 잘하는 친구들을 뽑아서 만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학교마다 사정이 달라서 이것도 다르지, 확실하게 말을 못할 것 같아. 나도 1, 2학년 때는 좀 되게 정말 필요 없는 내용도 많이 들어갔다고 난 생각하거든. 막 서울대학교 탐방 갔다 온 거를 진로 활동에 넣었더라고. 교장각을 봤다 뭐 이게 들어가 있어. 나는 계속 영어 관련 동아리만 모의유엔이랑 영어 구술 논술 동아리. 자기가 지금 전공과 관련 없는 동아리를 한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동아리 안에서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진로에 대해서 확신이 있거나 확실히 하고 싶은 게 생긴 사람의 경우에는 거기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열정을 갖고 있는지 현우처럼 보여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관심 가는 분야가 너무 많은 사람이었다 보니까 그러면 좋아하는 걸 찾으려고 애쓴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진로 시간에 뮤직비디오를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그게 되게 웃긴 뮤직비디오였는데 나중에 그것도 자소서에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내가 뭘 좋아하고 뭐가 재밌었는지를 조금 더 편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곳인 것 같기도 해요. 자율활동이 아까 뭐 학생의 성실함을 알아볼 수 있는 척도라면 진로활동은 자기가 꿈에 대해서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율활동보다는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꿈이 정해진 친구라면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할까요? 난 동아리 활동은 일주일에 2~3시간? 딱 그 동아리 활동하는 시간에만 썼던 것 같아. 크게 그렇게 연연하려고 하지 않았어. 사실 대학생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고등학생이 그렇게 동아리? 동아리? 굳이? 소꿉놀이지 뭐. 내가 좀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 왜냐면 그렇게 동아리 새로 막 만들고 애들 막 모아가지고 그렇게 대학 갈 때 써봐야지 하고 생각한 사람이 우리 학교에서 내가 최초였어가지고 우리가 뭐 답사 이런 거 갔다 오는 거는 우리끼리 시간 내면 되는 거잖아. 그치. 학교에서 시간 안 줘도 주말에 갔다 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진짜 한 학기 내내 솔직히 계속 신경 쓰고 학교 행사 뭐 있는지 그리고 뭐 대외 활동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가 있는지 관심을 갖고 있어야 채워지지. 자기가 어떤 대회에 나갔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꼭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실 것을 추천드릴게요. 1년 단위, 한 학기 단위, 그다음에 그 학기 내에서 단위 이렇게 나눠가지고 계획을 짰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생계호 관리하니까 놓치는 게 없다. 맞아. 자, 자신의 봉사 참여도는 어땠나요? 꾸준히 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 연례 아동 번역 봉사. 후원자하고 그 후원 받는 아동 간의 어떤 영어 편지, 영문 편지를 한국어로 제가 번역을 해주는 걸 했는데 일주일에 40통을 했어요, 제가. 노예인데 노예 그건? 외울 지경이야. 밍글라바, I'm from 미얀마 막 이러면서 아직도 기억나. 자전거 선물 감사합니다. 나는 학년별로 달랐어. 1학년 때는 청소년 참여위원을 했었거든. 거기서 봉사 시간 꽤 주셨고 2학년 때는 학교에서 좀 많이 했어. 학교에서 뭐 이것저것 하니까 주시더라고. 그리고 3학년 때는 초등학생 때부터 다녔던 복지관을 오랜만에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할 겸 해서 봉사를 방학 동안 했었어. 나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하나는
봉사를 정말 숨쉬듯이 하는 봉사가 일상인 친구들. 맞아. 1년에 무조건 100시간 넘게 채우고 하는 애들은 진짜 봉사를 자소서에도 좀 어필할 수 있고 아예 봉사 자체가 자신의 컨텐츠가 되겠지. 대부분 학생들이 그걸 그렇게 못 하잖아. 안전빵으로 그냥 욕 안 먹을 정도로만 해야지. 30시간 후반? 안전빵으로 한 40시간 1년에? 그러니까 사실 진정성이 없게 시작하게 된 그런 봉사라도 어떻게 잘 녹여내면은 충분히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봉사 많이 한 편이긴 했어요. 3년 합쳐서 300시간? 저는 그냥 평균이었던 것 같아요. 3년 합쳐서 한 120시간? 오랫동안 꾸준히 한 봉사일수록 아 얘가 오랫동안 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맞아. 이렇게 보일 것 같긴 하더라고요.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아마 일관성이 가장 좋은 지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앞에서 미처 못 다뤘던 맞아. 비하인드? 그러니까 얘 인성에 대해서 선생님이 솔직하게 써줄 수 있으니까 인성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그럼 대학을 붙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른 칸에서 못 채웠던 내용을 행특의 마지막 칸에 쓰기도 해. 그런 선생님도 있고 좀 솔직하게 써주시는 경우가 많아. 담임쌤이 쓰시는 항목이죠. 그래서 굉장히 다 좋은 얘기만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행동 특성만 읽으면 참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오히려 제 단점을 썼던 기억이 있어요. 제 단점을 쌤한테 쌤 저 이 단점 써주세요. 그러고서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써달라고 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선생님이 좋으시면 정말 최고인데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수밖에 없고 반에서 애들이 필기 자료를 공유하는 드라이브를 만들었었는데 이걸 딱히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걸 3년 내내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담임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디에 들어갈까요? 하면 이제 없으면 담임선생님 자율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써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한마디씩. 선택과 집중, 무조건 선택과 집중. 나중에 여러분의 생활기록부를 교수들이나 입학사정관들이 평가를 할 거 아니야. 그때 이 학생 이것도 했네? 재밌네? 뭐 좀 물어볼까? 괜찮은데? 라고 호감을 좀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컨텐츠. 꼼꼼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이깁니다. 그리고 기본은 성적이에요. 비빔밥에 밥만 있으면 안 되고 나물도 있어야 되고 고추장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적이라는 밥이 있어야 다른 것도 맛있어지는 것처럼 비교과도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챙기실 때 정말 꼼꼼하게 챙기시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놀고 있을 때 굉장히 부러우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거 다 챙기시면은 나중에는 분명히 여러분이 웃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